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휘교실의 이만석입니다. 한잔하겠습니다. 현미식초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타면 조금 시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아침에 상주에서 참외식초를 만드시는 분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도시에 사시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 식초, 발효 식초를 만드는 그걸 취미삼아 하다가 뭐 이제는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제 척척 뭐든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주에 보면 이제 참외가 되게 많은데 이 참외가 사실은 이제 유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그 한철 이제 그때만 이제 먹고 또 안에 그 속살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확될 때는 가격도 싸고 풍부한데 이렇게 저장하면서 이제 그 유통시키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다 착안을 해서 참외가 많이 나올 때 참외 식초를 담아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이렇게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참외 식초 이제 전문점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식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뭐 아무리 뭐 가더라도 우리가 불법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이제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신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게 신고를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이제 이것저것 이제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 식품위생법부터 그다음에 식품공전 그 내용, 그다음에 위생법에서 이제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 신고를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이러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주 상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신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 제조업 신고가 있고 하나는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가 있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업.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 똑같이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제일 큰 차이는 뭔가 하니 식품 제조업은 여러분들이 식품을 제조해서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식품위생법에 이제 표기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다 표기를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뭐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리점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유통 기한을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게 이제 식품 제조업이고 즉석 판매 제조업은 여러분들이 흔히 시장에 가면 반찬 가게 있죠. 반찬 가게 그리고 tempura집, 뭐 오뎅집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오뎅 구워 팔고 템뿌라 구워 팔고 전부 즉석 판매업, 즉석 판매 제조업입니다. 이제 보통 줄임말로 적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석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이제 그런 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품 제조 관련 그 업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식품 제조업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뭐 허가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규모로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둘 다 이제 허가제는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근데 이제 신고 자체가 이렇게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규정 자체가 아주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품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생산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그 생산 시설이 또 위생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품을 갖다가 이제 부산 같으면 이제
한국보건환경원인가 거기서 이제 그 1년에 뭐 2번인가 해서 그 생산 제품이 이제 안전한지 그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검사 필증을 또 항상 그 식품 제조업 하는데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물품들, 그다음에 그 재료로 쓰는 그것도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유통기한도 또 지켜야 되고, 뭐 하여간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한다는 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식품 제조업 하면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가게 해놓고 뭐 식품 제조업을 하겠다 신고를 하고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식품 제조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발효식초 전문점을 하려고 그러면 평소 한 4평 5평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무슨 제조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적습 판매 제조업입니다. 적습 판매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건물이 근린 생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근린 생활 시설이. 근데 그 건물이 뭐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용량이 막 그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뭐 정화조 용량이 별로라든지 이래 돼 버리면 신고 자체가 아예 안 받아집니다. 그리고 적습 판매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가게를 여러분들이 전세를 내기 전에, 세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옥대장부터 떼봐야 됩니다. 건출목 대장 같은 걸. 그리고 그걸 잘 모르면 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식품위생과 가서 요 주소로 내가 저기 적습판매 제조업을 하려는데 이제 이렇게 허가가 나는, 신고가 되는 이제 그런 건물인지 물어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또르륵 두드리 뿌리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첫째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4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뭐 직접 갈 것도 없습니다. 직접 가려고 그러면 1년에 한 4번인가 밖에 안 합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으면 4시간만 공부하고 이렇게 똑똑 두드리다 보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만들어 팔 건데 이렇게 발효식초 만들어 가지고 팔 거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 김치, 뭐 나물, 장아찌 뭐 저거 만들어 판다고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니면 tempura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걸 판매하는 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 이걸 가지고 유통은 못 합니다. 예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식품 제조하고 적습 판매업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자리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나 이거 저기 무식초 한 병 주세요. 나 이거 레몬식초 한 병 주세요. 나 이거 꿀식초 한 병 주세요. 뭐 그 자리에서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서 식초로 파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공무원들이, 아니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효,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유통 자체가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식품이라는 거는 안에 미생물, 종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식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감식초 안에는 미생물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걸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그거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택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간에 이제 열이 나죠. 열이 나면 또 발효가 됩니다.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뚜껑이 좀 삐그덕한다든지 하면 펑 터져가지고 옆에 있는 것 같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발효식품은 이제 그 미생물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어떻게 그걸 유통을 하느냐? 거기는 벌써 생산 시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발효를 다 하고 난 뒤에 멸균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균이 살아 있으면 이제 계속 발효가 되니까 유통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포장하기 전에 멸균 처리를, 멸균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멸균 처리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럼 야구르트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데, 야구르트 저희들이 위상차 현명경 보면 미생물 다 살아 있습니다. 냉장으로 유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야구르트 보면 미생물이 살아 있다 보니까 이게 상온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팽팽해지면서 펑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차갑게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발효식품 전문점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그런 뭐 냉장 시설, 냉장탑까지 이런 시설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멸균 시설까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제조는 하지 말고, 그거는 그 자체로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적습 판매 제조업을 하면 됩니다. 그건 쉬워요.
예,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는 사람한테 감식초, 사과식초, 현미식초, 제가 지금 방금 먹는 것도 현미가 식초 한 달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그냥 파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인터넷으로 팔 겁니다. 뭐 쇼핑몰로 팔 겁니다. 팔 겁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보면 이거는 100% 식품 제조입니다. 식품 제조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규정을 따를 수가 없죠. 왜 4평짜리에 어떻게 그 시설을 다 하고 4평짜리 그 가게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유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의가 저한테 사실은 많이 옵니다.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전 4평에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오면 현미식초 팔고 감식초 팔고 뭐 식초 팔고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뭐가 만드는데 유인균으로 만든다. 유인균이 뭔데? 한국의과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식품입니다. 기타 가공품으로 미생물 발효 분말입니다. 모든 음식들을 발효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맛있게 발효하는 미생물 발효 분말입니다. 그것도 식품으로 분명히 허가가 나 있습니다. 식품으로 허가돼 있는 걸 가지고 식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식품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 미생물 발효 분말이 식품으로 허가 안 났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거, 식품으로 쓸 수 없는 걸 가지고 뭘 만드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식품 제조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아르마리로 오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팔려고 그런다라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규정이 뭐냐? 이러면 아까 말했듯이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식품위생교육, 그리고 재료를 청결하게 하려니까 냉장고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드는 방법, 유인균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모든 그 법적인 용어를 보면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법제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법률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공짜입니다. 거기서 식품위생법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을 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세칙, 시행규칙 다 나옵니다. 그거 버튼 누르면 프린트가 됩니다. 전부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면 요런 규정이 있고 요런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 다 그거대로 합니다. 그거대로 안 하면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대로 하면 신고가 됩니다. 전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자세히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식품 재료로 쓰고 좀 하는 거. 식품공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식품공전. 그리고 이것도 책이 이따만큼 두껍기 때문에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해당이 되는 내용은 그 안에 7페이지밖에 없습니다. 7페이지. 이 큰 책을 여러분들 왜 삽니까? 도서관 가서 공공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 이런 도서관 가가지고 임대를 하면 임대는 아니죠. 빌리는 거죠. 책 빌려가지고 식품공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 적수판매 제조업용 규정 식품에 쓰는 거 해가지고 그거 들고 가지고 복사해달라면 됩니다. 한 장에 100원인가? 2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7장에 700원이죠. 그 부분 복사해가지고 그거 몇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요런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식품 제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다 나옵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누가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들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 법에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법에 된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법을 모르겠습니까? 되는 거는 된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 제조를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규정 자체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너무 이제
이 사람 먹는 거다 보니까 국민 건강과 관계되다 보니까 식품 제조는 막 법률 자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적습 판매 제조는 얼마든지 됩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면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상주에서 참외식초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하는 거는 적습 판매 제조 그거 업을 신고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적판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뭐 그럼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못 판다 아닙니다. 그 서울에 있는 친구가 뭐 와가지고 참외식초 개안네 하나 택배로 보내. 이거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에 납품을 해서 유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 있는 분이 여기 오기 못하니까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저번에 내가 먹었던 참외식초 한 3병 보내주세요. 그러면 퀵 서비스로 보내면 됩니다. 그건 다 적판입니다. 그까지 뭐 유통이 어쩌니 이렇게 법을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적판만 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이 뭐 하려고 그걸 유통을 시키고 까다롭게 그렇게 할 겁니까? 힘듭니다. 그건 힘듭니다. 쉬운 걸로 얼마든지 살살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